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난해 그 통독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독일 통일교원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차례에 걸쳐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전부 소개를 드렸고, 지금은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 안보 환경, 통일 여건 이런 거를 냉철하게 짚어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통일 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그 북한 그 핵무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형태의 그 핵무기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금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그대로 방치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 시간에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순서는, 자, 우리 하여튼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협상에서 북한의 이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못 막은 이유, 북한 핵무장을 못 막은 이유, 총체적 부실 관련해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는 이제 먼저 역대 정부가 북한 핵 문제 본질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북한 핵 개발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 수집 시스템, 이것이 대한민국에는 없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정부 또 국가 내 모든 그 기관 내에서 해당 그 관련 기관 내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그 기관 내에서 그 어떤 이런 융합 체계 이런 것들이 부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 그 핵 개발 실태에 대해서 그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 수단이 대단히 열악하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 개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파악에 대해 실패를 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핵물질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자 북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먼저 선도적으로 파악해낸 그런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자세히 보면은 전부 이제 팩트에 기초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플루토늄을 북한이 이제 추출했다. 그러니까 스펜퓨얼 5메가와트 그 영변 원자로에서 그 스펜퓨얼을 추출해서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이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 1992년 IAEA 그 임시 사찰에서 IAEA 사찰단들이 이제 그 폭로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은 그 IAEA하고 Safeguards Agreement를 맺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그 Initial Report, 최초 보고서를 좀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IAEA 인스펙터들은 과연 이런 북한 핵시설들이 지금 현재 이 최초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그 문제를 이제 사찰하기 위해서 임시 사찰을 이제 6차례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 북한이 이미 스펜퓨얼을 리프로세싱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이런 정보를 이제 끄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처음 알았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플루토늄을 이제 추출했는데, 그것은 이제 파우더 폼이기 때문에 직접 핵무기에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성형 제작을 해야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플루토늄 피트다 하는 건데, 이 플루토늄 피트까지 지금 이제 제작을 했다, 이거를 자, 우리 정부가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 지그프리드 헤카가 2004년 1월 달에 직접 가서 목격을 하고 이것을 BBC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자, 기폭장치 개발하는 것도 이것도 저희는 몰랐지만 그러나 2005년 2월 달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다음에 중국 측에 그 통보를 했다. 이것이 이제 2005년 7월 29일 날 러시아 인텔팍스 통신을 통해서 이제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북한이 진행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현재 2002년 10월 달에 그 당시 그 동아태 차관보다 제임스 켈리 미 특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이 또 폭로가 됐다. 그러면서 98년도부터 이제 파키스탄의 그 칸 박사가 한 20여 개 필요한 피터 원심 분리기를 북한에다 제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 핵합의에 따라서 우리 서방 진영은 자, 북한의 2기의 경수로를 지금 현재 지원하기로 했고 이 건설 바로 착수 직후에 북한이 이와 같은 그 HU탄, 고농축 우라늄탄을 그 개발하는 것이 이제 폭로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 10월 달에 바로 이 제프리 대학가 교수가 이것도 또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끼어들어서 뭐 밝혀낸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은 2005년 2월 달에 자, 우리는 핵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지 스스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핵실험 선포 2006년 10월 3일 날 우리 핵실험하겠다 하는 것도 북한이 이제 전부 선언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 핵 개발 관련해서 핵무장 관련해서 지금 정확한 그 정보를 지금 우리 정부는 추출하는데 그 실패했다. 자,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 손 놓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3차 핵실험을 했는데 2013년 2월 달에 3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것이 플루토늄탄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탄으로 했는지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북한 핵 위협의 그 당사국인 이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못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 주소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탑재 그 월헤드 만드는데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 정부가 북한 핵 문제 그 본질을 간과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 최대 피해국은 우리 대한민국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역대 한국 정부는 자, 지금 현재 당사국인데 그 당사국으로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로부터 방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문제로 그 귀착이 되고 한국은 핵무장은 북한의 그 위협 속에서 인질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1차 북한 핵 위기가 이제 전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미 미국과 북한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정부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당시에 YS 때 자, 먼저 핵사찰하고 특별사찰. 그러니까 지금 미신고 시설에 뭔가 너희들이 핵물질을 지금 감춰놨는데 국제사회가 그거를 지금 지탄을 하는데 먼저 특별사찰하자. 스페셜 인스펙션.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담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이제 단계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 김영삼 정부의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94년 6월 달에 이제 클린턴은 자, 여러 가지 그 방도를 강구를 했지만 안 되니까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 할 수 없다. 정밀 타격하겠다. 북핵 시설에 대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걸 하겠다. 그래서 레이블 더 시나리오 5016 그래서 약 한 756개 그 목표물을 이미 선정을 하고 B2 F117 그 폭격기로 이제 때리기로 6월 14일 날 전복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US 대피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북 핵시설의 제한적 타격을 위해서 이제 주한미군도 그 증강하려고 그랬고 그 당시에.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제임스 레이니 미 대사를 불러서 강력 항의를 하고 결국 클린턴은 이제 폭격 계획을 좀 철회했다. 그 당시 뒤에 나온 얘기는 이제 클린턴이 이 계획을 만약 이제 실천할 경우에 약 한 100만 명의 그 한국인의 사상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판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2008년 4월 25일 날 그 당시에 이제 미 대사하고 그 대담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내가 클린턴 그 계획을 괜히 말린 것 같다. 그 북북 계획을 말린 걸 크게 후회하면서 만약 안 말렸다면 지금쯤 한반도에는 비핵화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 대사하고 대담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위키릭스로 전부 폭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간과했거나 아니면 왜곡했거나 그런 성격을 그런 성향을 보여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로지 남북관계 개선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6.15 선언에도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측 연합체하고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것이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북한 핵 개발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 얘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저 경제 원조 외부로부터 그다음에 안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서방 세계가 경제 원조나 안전 보장을 제공했을 경우에 북한은 당장이라도 핵 개발을 중단하고 중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2000년 초에 이제 1차 남북 고위급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특사들이 정상회담 사전 조율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그 당시에 고농축 우라늄 거치제형 원심 분리기 제작에 착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핵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이용됐던 얘기 이건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를 또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이제 대통령 관두고 나서 핵실험 이게 불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을 그저 옆에서 방관한 방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차 이제 북핵 위기가 파생을 했죠.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이 폭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 핵 문제는 6자 회담 틀 내에서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핵 개발 저지 실패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북한은 이미 이제 플루토늄탄도 만들고 고농축 우라늄탄도 이제 개발을 했다. 6자 회담 이걸 한다고 했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러나 국제 레짐으로서 이제 검증하는 문제 그다음에 제재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하다. 한계를 노출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북핵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뭐라고 그러냐면 안보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 거 일리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내가 가만 들여다보니까 쟤도 할 수밖에 없겠다. 여러 가지로 지금 체제 경쟁도 안 되고 이거 외에는 지금 이제 버틸 재간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10월 9일 날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핵실험하고 나서도 뭔 얘기를 하냐면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도대체가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 측근 중에 안보 가정교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핵실험을 했는데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핵실험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보유 선언 2005년 5월 달에 했다고 그랬죠. 핵보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2005년 2월 달에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핵실험 단행한 상황에서 노무현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질 않았다.
그렇게 지금 급하지 않다는, 위급하지 않다는 거. 지금 핵실험을 했으면 핵무기를 만든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압박 전술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상황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북에 대한 이제 제재 언급, 자, 지금 현재 생션을 가야 된다, 이따 얘기를 하면은, 그럼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 하면서 발끈 화를 내고 했던 것이 바로 노무현이다. 이러면서 노무현은 북한 핵개발에 마찬가지로 김대중과 같이 방관자로 남아있었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 때 노무현이가 직접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 무대에서 자 너들 입장을 변호해 왔다 이런 얘기를 직접 평양 가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언급 내용이 다 사실인 겁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이제 비핵 개방 3천 그리고 그랜드 버긴 일괄 타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북 그 핵 정책의 그 핵심 핵심 내용인데, 그러니까 만약 북한이 이제 핵 프로그램을 폐기를 하면은, 자, 국제사회는 너들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명박 때 이제 2차 북한의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천안함 연평도 포격,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서 강경정책으로 5.24 제재조치도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핵 개방 3천 이 얘기는, 자, 너들이 핵 포기하고 개방을 만약 할 경우, 우리가 너희들, 주민들 그 평균 소득 3,000불 이거를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북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반통일 선언이고, 그다음 반동적 그 실용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선비핵화 후 교류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먼저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교류 협력하자 그런 얘기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북한이 3차례에 걸쳐서 3차, 4차, 5차 그 핵실험을 단행했고, 그 다음에 대북 그 신뢰 프로세스, 한말 통일 대박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을 다뤘는데, 그러나 그 핵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먼저 비핵화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그 중심을 잡고 본질을 알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너희들이 핵 문제 관련해서 완전히 먼저 너희들이 옷을 다 벗어라. 그래야 해결책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꾸 응하지를 않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북한 빼고 5자 회담, 6자 회담에서 이제 북한 빼고 5자 회담 제의하면서 어떤 형태로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그와 같은 그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 때는 컨셉은, 자, 이제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여러분 전부 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다 기억하시죠. 확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전부 이제, 갔더니, 정의용이도 그때 갔더니,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전부 사주를 해서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하노이에서도 만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요구하는 이와 같은 사안들을 전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핵 위협이 제거될 거다. 이런 그 컨셉이에요. 그러면서 국제사회에다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냐 하면은, 자, 지금 현재 유엔으로부터 또 미국, 일본, EU, 이런,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유엔으로부터는 9개의 그 생션이 부과되어 있고, 이런 그 대북 제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걸 좀 완화시켜라. 단계별로 그러면서 천천히 해결을 하자. 그런 얘기. 그런 컨셉을 이제 문재인이 갖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프라이어티 넘버 1이다. 이 국정 과제 중에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문재인은 지금 현 정부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입으로는 립 서비스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국제사회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북한 주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 정부가 지금 현재 북한 핵무장 이후에 안보 대응 조치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니까 북한 2006년 10월 9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거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1차 핵실험을 하기 전하고 핵실험을 한 후하고 완전히 북한 핵 문제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핵실험 전에는 그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이 그 핵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저지할 건가, 여기에 지금 포커싱해서 우리가 북한을 몰아세워야 되는데, 자, 이제 2006년 10월 9일 이후에는 핵실험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핵실험 이후에는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은 이제 핵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북한의 핵무장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저지할 건가, 여기에 포커싱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자, 이런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그야말로 무용지물 그 짝대기로 만들 건지, 이걸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 건지, 그 다음에 만약 그런 억제 대책이 가용하지 않다면은 이것이 서울 상공으로 날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터지지 않도록 자, 우리가 디펜스를 할 건지, 방어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방어도 실패하고, 그럼 예컨대 여러분 머리 상공에서 이 핵무장이 터졌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프로텍트 할 건지, 방어할 건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핵실험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노무현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은 전시작전 통제권, 자,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를 2012년 4월 중에다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했어요. 자, 자주국가로서 지금 작동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미군이 전시작동권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엄청난 북한 핵무장 위협으로부터의 억제 효과를 갖는 그런 수단이라는 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핵실험 이후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북간 개성에서 이제 SCM 공동 합의문이 있는데, 여기다 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한다, 이 조항을 또 삭제를 하려고 그래. 해구산 제공, 이것도 억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것도 삭제하려고 그런다. 지금 이제 웃기는 짓거리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핵무장의 대응책,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억제, 방어, 프로텍트, 방호, 이런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짓거리들만 해왔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2차 핵실험 이후 이명박 정부 조치를 보면은, 자, 이 문제는 이제 6자 회담에서 전부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차 핵실험 이후에, 자, 보니까 이 심상치 않다 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이거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2012년 4월 중에 하기로 했는데, 자, 15년 12월로 좀 밀어놓고, 그 다음에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해가지고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이다. 그러니까 예컨대 WMD, 대량 살상무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자, 해상에 이제 감시 통제 이런 것들도 봉쇄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컨셉 이 프로그램에 우리 정부 레짐에 우리 정부가 이제 참여하기로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 정권 교체만이 해답이다 해서 통일정부의 박차를 가하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도 북한 핵무장 대응책 억제하고 방어하고 방어하는 이 강구한 데는 미흡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4차, 5차, 3차례 거쳐서 핵실험이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전작권 전환 여부, 이거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연기하자. 2014년 10월 때 SCM 때 이제 한미 간에 협의가 됐어요. 그리고 방어 대책으로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자, 이 결정을 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러나 이 억제 대책, 전자권 전환 여부 이거를 좀 늦춰놓고 그다음에 서스펜션 한 거는 잘한 건데 그러나 또 다른 그 수단인 전술핵 재반입 이런 논의는 지금 하지 않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2년 13년도에 미국에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펜타곤을 중심으로 거론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불을 지피질 않았다는 것이죠. 저쪽에서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울고 해야 무슨 대응책이 나올 텐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손 놓고 전부 딴짓거리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저 줄려다가도 저놈들이 안 오는데 뭘 해가지고 흐지부지 됐다는 겁니다. 요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6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조치. 2017년 9월 달에 6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자권을 임기 내 환수하겠다. 그러면서 2010년 10월 달에 SM 때 이미 다 합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 서 국방장관은 내 임기 중에 이 문제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전시작동권 전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그 난관보다도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본질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예컨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지, 또 북한의 그 핵이나 미사일 이런 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전자권 전환에 따르는 어떤 한반도의 안보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연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이제 환수 연도를 결정하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의 그 컨트롤 타워는 메커니즘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국정원은 뭘 했습니까? 그동안에 1차 핵실험을 했는데 2000년 10월 9일 날 오전 10시 35분 했는데 30분 전에 국회 정보위가 열렸어요. 여기서 정보에서 북한이 10월 3일 날 핵실험 한다고 그랬는데 핵실험 징후가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국정원 당국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30분 있으면 핵실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핵실험 징후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 국정원도 지금 전혀 북한 내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한 그런 집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실험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어디서 도대체 핵실험을 했는지 그 장소를 이제 규명하는데, 최초는 무슨 화대군 무수단리 환경북도 발표했다가, 그 다음 무수단리에서 48km 떨어진 김택지 상평리로 수정을 했다가 이런 쇼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는 키감, 여기서도 여기서 이제 KSRS 원주에 있는 지진파 관측소를 이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봤더니 좌표를 찍어 보니까 1차 핵실험 위치가 동해바다에서 했다는 게 나왔어요. 1차 동해바다에서 핵실험을 했다. 김책시 근처에. 그 다음에 4일 후에는 화성군으로 바꿨다가 또 10월 15일 날, 그러니까 약 한 9일 뒤에 가서 이제 길주로 수정을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실질적인 핵실험 관련해서 관장해야 될 그런 정보, 그런 그런 기관들이 이처럼 허술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미국은 WC-135, RC-135 정찰기를 동해바다에다 띄웠고, 일본조차도 T-4 훈련기를 개조해서 정찰기를 운영을 했다는, 동해상공에서 핵종을 탐지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탐지됐고. 그러나 그 당시 우리 한국은 핵종 탐지 장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월 3일날 이제 자 우리가 핵실험하겠다 북한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대해서 스웨덴이 이제 우리가 그 레이디오 뉴클라이드 파티클 탐지할 수 있는 사우나란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너희들한테 빌려주겠다 해서 자 고성 근처 통일전망대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제논 133을 우리가 전부 포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당시 그런 탐지 기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융합체계가 부실하다 이 얘기는 참 현재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그 기관들을 들여다 보면은 자 우선 우리 외교부는 이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는 이제 북핵 외교 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개 과가 있고 정책과 협상과가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나 국정원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끼하는 일이 뭐냐면 자 북핵 뭐 이런 전부 다루기는 하는데 그러나 북핵 개발을 저지를 위한 이제 국제공조 이 계약 이제 전문을 통해서 각국 무슨 핵 관련 주요 정책 결정자들과 대담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밖에.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 공조를 구축하고 이런 데서는 그 기능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북한 핵 무장 관련해서 북한 내에서 모든 어떤 일들이 상세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지금 현재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방부나 국정원도 마찬가지. 이 태스크포스 수준 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책과 합참 정보부 전략무기과, 그 다음에 카이다 이 연구소고, 자, 국방 차원에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 이거는 이제 미군하고 협력해서 사진 정도 받는 정도고, 그러니까 정말 이걸로는 너무나 열악하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핵실험 탐지 관련해서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기상청, 키감, 킨스, 카이낙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 핵 활동 탐지 분석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셋업돼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 킨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핵종 탐지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키감은 이제 KSRS 원주에 있는 지진파 관측소를 이제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상청이 이제 지진파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통제 기술원 카이낙 여기서는 이제 원자력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이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제대로 셋업돼 가지고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예컨대 북한은 이제 핵실험 통해서 어떤 핵물질을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알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시 정보 수단도 대단히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백두 근간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휴전선 인간의 이제 대북 감청 부대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9.19 합의 이후에 이제 이런 것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핵실험 등 고급 전략 정보 이런 획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목적 인공위성도 지금 띄우고 있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한반도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24시간 풀 가동하기 위해서는 적에도 군사위성 루페 이런 것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고급 휴민트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캘 재간이 없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총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부실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이제 모든 협상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는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여태까지 어떤 얘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는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로 출발했다가 지금 북한 비핵화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이제 미국 문제로 기결이 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입장, 북한 입장, 그리고 우리 한국 입장 얘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과연 비핵화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여기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0년대 초에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92년도에 남북 간에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러니까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해서 자,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한 미군들이 이제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이 전술핵은 91년 12월 달에 전부 12월 달에 전부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우리는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에 지금 이쪽에도 문제가 있고, 핵 문제에 연관이 돼 있고, 저 북쪽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수차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남북한은 이제 시험도, 제조도, 생산도, 반입도, 보유도, 저장, 배비, 사용, 이런 거 일치 안 하고, 앞으로 남북한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자, 제철의 우라늄 농축시설 이런 것도 보유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그 합의를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자, 90년 10월 달에 이제 남한에 그 배치되어 있던, 그 군산에 배치되어 있던 미 전술핵은 전부 이제 철수된 상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남북한 간의 그 협상 대상이 안 되고, 이제 미북 협상 대상으로 변모했다. 이 얘기는 1차 북핵 기기가 파생하면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 북한이 핵물질을 미신고 시설에다가 지금 감춰놓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뒤지려고 하면서, 자, 스페셜 인스펙션을 강조를 했고, 여기에 반발한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그 다음에 서울 불바다 해가면서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북한이 이제 제네바에서 만나서 미북 그린 프레임워크, 그 제네바 어코드에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그 협상 대상으로 변모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어코드에서는 자,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하겠다. 그리고 우리 서방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경수를 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전부 합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비핵화 정의는 이제 우리 한국 내 무슨 과거에 배치됐던 미군 전술핵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전혀 관심 바뀌고, 계속 추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비핵화, 한반도에서 그 비핵화 문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게 반드시 이제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이거를 중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top rollback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자연스럽게 북한 비핵화로 이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이제 denuclearization Korean Peninsula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대로 이제 2002년부터 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그 개발 계획을 이제 갖고 있고, 이것이 탄로가 나고, 그러고 나서 2차 북핵 위기가 이제 파생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6자 회담에 의해서 북한 핵 문제는 다뤄지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2005년도 그 6차 회담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 2005년에 여대 북한은 우리가 핵 보유 가지고 있다, 핵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5년 9월 9.19 때 6자 회담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데, 이때도 북한은 자, 뭐라고 또 이제 천연덕스럽게 합의를 하냐면, 핵무기, 핵 프로그램 이런 거 전부 폐기하겠다. 그렇게 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여기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요. 그러니까 문서로 합의하는 것은 어떤 그 달콤한 말도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것이 북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006년 10월 9일날 북한이 이제 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6자 회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07년도 2.13 때 6자 회담에서 또 뭘 합의를 하냐면, 자, 2005년 9.19 선언의 그 액션 플랜, 그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그 액션 플랜에 합의를 하는데, 그에 따르면은,
북한 모든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고 불능하겠다. 자, 이거 완전히 폐기한다는 얘기 아니고 일단 먼저 폐쇄 봉인하고 그리고 주요 거기에 대해서 불능화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부 뭐 냉각탑 폭파 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미국이 자 북한에서 앞으로 너희들 검증할 텐데 모든 그 검증 자료들 한번 내봐. 다큐멘터리 줘봐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여기 된 내용들이 이제 그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건 어디 갔어? 이게 추궁을 하니까 북한이 그러면 재수없어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육자회담은 2009년부터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 그 실패 후에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는 이제 미북 갈등으로 미북 간에 계속 갈등으로 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해결 책을 모색하기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자 육자회담을 지금 현재 중단된 이후에 뭐 협상이 거의 없었다. 물론 2012년대 미국 간에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한 달 뒤에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 테스트하는 바람에 좀 물거품이 됐고 그래서 북한은 이 기간 중에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핵하고 그 미사일 능력을 강화를 해왔고 그러면서 2차서부터 그 6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IRBM the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그다음에 ICBM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왔다. 자, 그러면서 2017년도는 여러분 자 기억하시겠지만 전부 이제 이때는 뭐 미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두 화성 14, 15, 그 두 개 그 ICBM을 그 고각 발사하면서 전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6차 핵실험 때는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아주 굉장히 불쾌한 상태에서 자 이제 모든 옵션을 강구하겠다. 북한 너들에 대해서 all options including military actions. 자 군사적인 수단 포함해서 앞으로 대북 모든 북한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8월 달에는 이제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해서 여태까지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fire 이제 그 화염과 분노 이런 그 표현을 하면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자 괌에 있는 US military base 여기에다 우리가 미사일을 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죽지 않고 대들고 했던 것이 바로 2017년도 있었고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항모 전단도 배비를 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군사적인 그 긴장이 고조로 당하면서 모든 바이어들도 우려하고 그러면서 한국의 그 경제 신인도 국가 신인도 이런 것들도 흔들리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2017년도는 어떤 형태는 트럼프는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압력은 다 그렇게 행사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이제 평창에서 1월 달에 그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은 자 이제 이를 수단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외교를 이제 가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서 이제 북한 김정은은 바짝 쫄아서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시진핑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당시 2018년도는 이제 남북 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고민했던 것들은 이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하는 문제, 그다음에 서해 공동경제구역 설정하는 문제, 동해 관광권 설정하는 문제, 이른바 한반도 신경제 3대 벨트다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32년도에는 남북한이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자, 뭐, 이런 문제들도 전부 꺼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자 정의용이가 그때 북한 가가지고 야 김정은이를 만났는데 북한이 이제 확실하게 그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너무 겁을 먹은 상태에서 어떤 형태는 미국과 그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자 쇼를 또 했는데 이 쇼를 중재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고 이 쇼에 노라는 것이 트럼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2018년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자 이때 그 합의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여기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 중단하는 이런 것들 좀 중단했고 미국은 또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 당시에 자 지금 현재 16년 17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내려진 유엔의 생션이 5개가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 이거를 제발 좀 철회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영변 뉴클리어 컴플렉스에 있는 모든 핵활동 이거를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도 추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농축도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고, 그리고 트리티움, 삼중수소 이런 것도 자, 추출하지 않겠다. 이런 그 약속을 했어요. 만약 생션이 해제가 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임으로 쭉 발전해 왔는데, 과연 그럼 미국 입장은 뭐고, 북한 입장은 뭐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여태까지 어떤 그 액션을 취했는가를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은 먼저 북 핵무기, 핵무장, 미사일 개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본토를 그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이라는 거죠. ICBM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 거기다 이제 탑재돼 가지고 날아올 경우 우리 본토의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려는 이제 북한의 핵기술이나 핵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예컨대 중동이나 이 테러리스트 중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실질적으로 북한이 예전에 그 시리아 그 원전 기술 그 지원을 했고 여기 대해서 2007년 9월 5일 날 이스라엘에 이제 폭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차원에서 NPT 차원에서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 비확산 체제 이거를 위협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NPT 핵 비확산 이 문제는 미국의 주요한 그 대외 정책 중에 큰 그 과제 중에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려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대상은 과연 뭐냐 그러면 북한 비핵화의 대상이 뭐냐? 뭘 해야 비핵화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장, 그 핵무기, 그 다음에 여태까지 개발한 그 미사일, 그 다음에 생화학무기, biological, chemical weapons, 이런 것들, 대략사성무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자, 현재 관련된 생산 시설들, facilities, undeclared uranium enrichment sites, 이런 것들도 전부 chemical, biological weapons and facilities 이런 것들도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북한이 완전히 옷을 벗어야 비핵화됐다고 이제 간주를 한다. 이 미국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러면 과연 미국이 이제 시종일관 그렇게 왔는데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북한 비핵화 실현 의지가 도대체 어떤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강력하고 이 의지 자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무장 이건 죽었다 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휘부인 자 북한은 이제 야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뭐 헌법 정문에도 전부 다 기재해 놓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죽었다 깨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 NPT 구조에 따라서 북한은 이제 비핵보유국 신분이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고 그러니까 여기 구조에 따르면은 자 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핵심을 한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nuclear weapon state
핵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non-nuclear weapon state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자 북한 너희들은 또 다른 나라들 검열 안 했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와 같은 나라들은 사실은 비핵 보유국 그런 신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이제 북한은 그러나 계속 우리가 핵 갖고 있기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 스테이터스 그런 스테이터스를 인정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자, 이제 만약 이것을 전부 다 인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한국은 why not? 그 다음에 일본, 대만 why not? 전부 다 이제 핵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기술이나 이 핵 보유 상황, 핵 개발 이런 것들이 도미노 이펙트로 이 동아시아에 번지는 것을 지금 미국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까 얘기대로 이제 북한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 이런 것들의 그 중동 수출 이런 것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테러리스트 그 수중에 들어가는 것도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미국은. 자, 아까 얘기대로 CVIT,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그래서 완전하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rreversible 절대로 되돌릴 수 없고 자 이랬다 저랬다 다시 뭐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일제 허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한 번 딱 확정을 하면은 그대로 통용이 되는 그런 폐기 방법. 그 다음에 FFED as a final fully verified data acquisition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면서 자 리비아 수준의 핵폐기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뭐 1단계 2단계 이런 게 아니고 리비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옷을 벗고 항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추가적으로 핵하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결하고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컨셉이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미국의 그 컨셉대로 미국의 요구대로 응할 경우에 자 모든 그 국제 제재 북한에 부여된 모든 그 생션 이거는 해제하고 그다음 미국 외교 관계도 개선하면서 필요하다면 종전선언 평화조약 why not 전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 지원도 우리 한국정과 협의해서 전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 입장은 어떤가? 그러니까 2013년도에 북한은 이제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반도 한반도죠.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이건 아니다. 이건 부정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얘기하는 북한 비핵화 이건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 이것을 전문 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컨셉이 뭐냐면, 조선반도 비핵화의 컨셉은, 조선반도, 남한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모든 미국으로부터의 그 핵 지원, 이런 거로 가상되는 이런 걸로부터 이제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길 원한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라. Totally removing the U.S. nuclear threat to the DPRK, North Korea. 남한의 미국의 모든 핵무기를 공개하라. 이건 옛날부터 지금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남한의 모든 핵무기 기지 철폐 검증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핵 타격 수단 이것을 절대로 그 남조선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보장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북 핵 불사용 그러니까 no first use 이 정책을 반드시 고수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누클리어 엄브렐라 핵우산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전부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 자,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자, 미군이 남조선 안에, 양키가 남조선에 머무르는 한, 이것은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위협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게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이 북한의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한반도 비핵화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가 이건 완전히 북한의 핵심 의도다 이렇게 우리 얘기. 그렇다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하자고 해서 지들이 그럼 옷을 벗느냐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 핵무기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그 조선반도 비핵화 규정을 2016년도 7월달에 집대성을 했는데 여기 따르면은 조선반도 비핵화 이거는 자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친들이 자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킨다. 이건 완전히 이거 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핵억제를 구축하는 거. 이게 한반도 평화체제의 한반도 전체 비핵화 실현을 유연한 선택이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한의 핵 폐기 완전히 돼야 되고 남한 주변국 비핵화도 포함된다. 아까 얘기대로 그런 컨셉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 이 컨셉이 두 개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비핵화 관련해서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비핵화 관련해서 이 두 개의 컨셉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반도 비핵화 이거는 자 아까 그와 같은 북한의 기도가 깔려 있다는 거죠. 모든 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무슨 해구산도 제거하고 뭐 이와 같은 그런 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다 깔려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여태까지 이제 국제사회하고 쭉 그 비핵화 협상지 주장하는 북한 요구사항을 보면은 아까 얘기대로 자, 생션 이거 해제해라. 그 다음에 남북한 자, 종전선언 해라. 종전선언 했을 경우에 자, 양키가 왜 조선반도에 필요하냐. 너들 전부 철수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 체제를 안전히 보장해달라. 그리고 자 미국하고 우리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북한의 지속적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어떤 요구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비핵화 방법 그러나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걸 단계적으로 하자. 이 얘기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action for action. commitment for commitment.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1단계 우리가 실천하고, 너도 실천하고, 2단계 우리 실천하고, 너도 실천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나가면서 비핵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동시에 수틀려 버리면 다시 또 백도 해가지고, 모두 없었던 걸로 하고. 여태까지, 자, 20-30년 동안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를 상대로 바로 한 행태가 이와 같은 거다 하는 것이죠. 자, 핵무기 사용 관련해서 북한 입장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핵 개발을 해서 자, 핵무장을 했는데 그러나 첫째, 우리는 핵무기를 절대로 선제 공격 수단으로 남용하지 않는다. 자, preemptive strike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먼저 수틀린다고 해서 그냥 남한에다 쏴대고 이러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나 우리가 피침 시에 보복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 얘기는 자, 우린 가만히 있는데 누가 우리를 쳤다 하면, 우리 뺨을 친다 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 이 핵무기를 그쪽으로 지향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자, 북한은 그 no first use 절대로 선제 불사용한다. 이 정책을 완전히 100%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 신사답게 우리가 비록 억제 수단으로 이걸 갖고 있고 자 우리 치지 말라 이런 수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차해서 수틀리면 우리가 자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자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은 핵무기도 얼마든지 우리가 방어 수단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북한이 이제 한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 그 최고 강령에 자 핵보유국 이걸 이미 기정사실화를 했고 자 그러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13년 3월 달에는 김정은이가 자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핵무력이라고 하는 건 제국주의가 상존하고 있고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핵무기다. 핵무력 이거는 통일조선의 국보다 이런 얘기 17년 3월 달에 했고 자, 그래서 이제 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런 얘기죠. 적과 통일만이 항구적인 체제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북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만이 한국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만약
핵무력을 우리가 포기할 경우에 김정은이는 제2의 까다피나 후세인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 핵무장, 이거는 김씨 왕조의 어떤 정통성을, 권위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또 이걸 상징해주는 그런 수단이다. 대외 교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 바탕, 역할을 하는 것이 핵무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컨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 그 협상 시 미국으로부터 이제 얻고자 하는 북한의 목표는 아까 얘기대로 미국은 죽었다 깨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안 하지만은, 그러나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길 원합니다. 예컨대 지금 파키스탄이나 인디아나 이스라엘 같이, 자, 얘들은 전부 다 북한과 같이 NPT 그 비회원국 신분으로, 자, 그러면서 사실은 디팩트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사실상 그 핵보유국인데 그와 같은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파키스탄도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로, 예컨대 2001년도 자, 9.11 테러 이후에 Fight Against Terrorism, 여기에 지금 부시가 골몰하고 있을 때, 자, 파키스탄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핵무장 파키스탄을 용인을 하고, 인디아는 또 그 8억 이상의 9억 가까이 되는 거대한 그 민주국가고 좋은 시장이고, 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좀 더 인정을 했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그 동맹이고. 좀 했는데, 이제 얘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좀 인정해 달라는 그런 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이제 핵협상할 때, 야, 제발 우리 정상화 좀 하자. 관계 정상화 좀 하자. Normal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the US 그런 거고, 그래서 조미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경제제재 해제하고 경제 지원도 좀 받아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대북 적대 정책, hostile policy, 이걸 제발 좀 걷어달라,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군사 위협뿐만 아니고, 자,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자꾸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제발 좀 하지 말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김씨 왕조를 계속 국제사회에서 모욕하고 있는데 이런 좀 행위도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런 것들이, 북한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만약 체제 보장 시 핵무장을 포기할까? 저는 대단히 그 회의적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국 정부 입장은 어떤가? 역대 정부는 아까 얘기대로 비핵화 공동선언도 했고, 그 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제 비핵화 합의도 했고, 준수하라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입장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주장, 말로는, 문서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재인이 머릿속에는 북한의 비핵화는 얼마든지 이게 유도가 가능하다. 이 좌파 지도자들은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북한의 전제 조건, 북한의 요구사항, 이걸 국제사회가 전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는 체제 보장, 그 다음에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국제사회도 경제 지원, 그 다음에 적대정책 종식, action for action process, commit for commit process.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자, 모두 단계별로, 자, 이런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다룰 경우에, 북한도 얼마든지 전부 이게 비핵화 유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대북제재 완화 이거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 이 카드도 제시를 하면서, 북한에, 만약 이렇게 우리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거나 또 해제를 했을 경우, 이런 카드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문재인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문재인의 컨셉은 미국의 입장, 그러니까 예컨대 먼저 북한이 전부 옷을 벗어라. 그래야 제재가 완화가 된다 하는 이런 입장과 근본적으로 상치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미북 간의 전부 이런 협상도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는 미북 핵 협상의 그 중재자 역할에 이제 국한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촉진자나 당사자 역할에는 상당히 그 제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방관자, 그냥 observer 그런 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북한 핵 문제 A부터 저 Z까지 전부 다 바삭하게 깨고 자 이런 걸 전부 가운데서 오케스트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부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체적인 모든 융합 체계나 뭐 이런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그저 그냥 무슨 뭐 전문이나 주고받고 뭐 어디 한번 가서 야 얘들이 뭐 이렇건다는데 비핵화 의지가 있겠던데 뭐 이런 얘기나 전달하고 그런 거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주요 서로 꼬였을 때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충분히 이거를 양쪽 간에 조율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조율하는 그런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가 지금 현재 자 비핵화 관련해서 한미 간에도 큰 차이가 난다. 자 이거는 지난 3월 18일 날 2+2 그 공동 성명에서 자 한반도 북한 비핵화 대신에 이제 북한 핵탄도미사일 이런 문구를 넣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자 여기 지금 자 Secretary of State 자 안토니 블링켄 그다음에 여기 저 국방장관 Secretary of Defense 로이드 오스틴 요 두 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외교부장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자 공동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왜 안 썼냐면은 자 미국은 분명히 북한 비핵화가 맞다. 자 Secretary of State 안토니 블링컨은 자 북한 비핵화 컨셉이 맞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북한이 전부 옷을 벗어야 된다. 포커싱이 이제 북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개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왜? 이분들은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북한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컨셉의 전개를 지금 현재 이 블링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스틴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쓰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정의용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반도 비핵화가 맞다. 북한 비핵화는 틀리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왜 한반도 비핵화가 맞냐? 이 정의용이 얘기는 남한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자 비핵화 자 한반도니까 남북한이 있고 우리 남한은 이미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북한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쓸 경우에 자 북한 너들은 우리 남한 따라 너들도 비핵화를 하냐 이런 압력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게 무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억지 논리고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게 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동성명에도 북한 비핵화를 못 담았냐 하는 얘기 북한 비핵화를 못 담았냐 하는 얘기는 자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북한 눈치를 보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정의용 내가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북한에 과시하는 거예요. 북한을 지금 아부하고 있는 추종하고 있는 그런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는 북한 의도를 강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이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컨셉을 미국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북한 비핵화거든요. 지금 한반도에서 자 이 핵 문제 관련해서 옷을 벗을 주체가 남한입니까? 북한입니까?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가 맞는 얘기지. 정의용 씨는 지금 현재 쇼하지 말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쇼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비핵화 이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제가 볼 때는 자, 지난 1월 달에 이제 노동당 8차 전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군 현대화 계속 야심차게 추진하라. 그런 얘기고, 전술핵물기, 최첨단 미사일,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울트라 모던 아주 최첨단 택티컬 누클리어 웨폰 전술핵, 하이퍼소닉 미술, 최고의 최첨단 미사일, 솔리드 퓨얼 ICBM, 15,000km 나가는 그런 아주 고체 연료 ICBM, 핵 잠수함,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좀 개발하라고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전부 무역을 과실하면서 미국하고 저희 협상할 때 무언가 지금 현재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Sorry.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국정부적인 시민을 김정은 동지께서 대비상인 조선노동당에서 대중의 심장 속에 깊이 심어주고 인민운대를 최정예와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그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인 사태에도 국가방위 주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나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가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관리시며 주체 중요합니다.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본대회가 결정한 과업들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 데 따라 사회주의 협의 전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이 10년간 전에 국가에서 우리 국가 인민이 나아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이제 김정은이가 남북 관계에 관련해서 자, 남한과의 협력 이런 거는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악담을 넣어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극명하게 그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경우에 국제사회 제재는 이제 지속될 거고 남북 관계의 그 협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북한의 그 실용주의 사고를 하는 그런 지도부가 등장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2의 등소평이나 이제 고바초프가 평양에 들어섰을 때 개혁 개방을 추종하는 그런 지도부가 평양에 들어섰을 때 이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 지도부는 자, 이제 비핵화 문제는 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협상을 만약 한다손 치더라도, 자, 이것은 미국 간의 핵군축, 자, 군축 협상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를 인정해주고, 너하고 나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지금 이제 책상에 앉아서, 자, 군축 협상을 진행하자. 핵 무력을 감축하는 그런 협상을 하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북한의 의도다. 그럼 과연 또 혹자들은 얘기가 김정은이 지금 젊고 또 무슨 옛날에 스위스에서 공부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미끼를 던지면 김정은이는 비핵화에 응할지도 모른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르바초프하고 등소평과 같은 그런 계획 의지가, 있거나 하여튼 그런 그 성격의 지도자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비교를 해보면은, 자, 집권 과정도 이처럼 보시는 바와 다르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나 등소평은 정상적으로, 그쪽 그 체제하에서 선출된 반면에 김정은이는 이제 권력 세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김정은은 그 독단적이고, 그러나, 중국이나 고바초프나 등소평은 집단 지도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정책이, 그 다음에 그 퍼스널 리더십 같은 것도 보면 김정은이는 자, 현재 아주 포악한 어린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고바초프나 등소평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온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도 지금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김정은이는 전범 후예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될 그런 운명이다. 그러나 고바초프는 동서냉전을 와해시킨 그런 주역이고, 그리고 철저히 공산당이 뭘 잘못했는지 만행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스탈린 폭정에 대해서도 이제 전부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동국국가를 상대로 이제 인권을 강조하고 민주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김정은은 절대로 제2의 고바초프나 등소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장래, 특히 개혁개방하면서 앞으로 자진해서 핵무기를 포기할, 그런 전망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 북한 핵 문제 해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김정은 집권 하에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건가 마련해야 될 건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자, 지금 현재는 이제 마작이야.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는 도대체 비핵화가 뭔가 하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이제 시프릿 핵화 교수 스탠포드 대학의 시작 국제협력연구소 여기서 이제 만든 페이퍼인데, 자, 비핵화라고 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 여기는 핵물질이 있고, bomb grade plutonium HU,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bomb, 수소폭탄 물질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 weaponization 해가지고, 자, 무기화하는 과정. 자, 핵물질에서 무기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physics, computers, high explosive 장약, detonator, 격발장치, initiator, 중성자, neutron initiator, 중성자 발생장치, machining, assembly, explosive tests, arming, fusing, firing, nuclear testing, 이와 같은 모든 단계에서, 자,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전부 없어져야 되고, 예컨대. 전부 다 이거 비핵화 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시스템도 전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의 컨셉은, 자, 이와 같이 핵물질, 그 다음에 웨퍼니제이션, 그 다음에 딜리버리 시스템,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그런 프로세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미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다시 한번 그쪽에서 보면은, 자, 이쪽 거는 이제 오리지널이고, 여기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태까지 카테고리가, 자, 비핵화의 북핵 폐기, 로드맵 해가지고, 자, 국제안보협력센터 여기서 만든 건데, 자, 우선 핵무기 재고 관련해서, 자, 어디에 창고에 있다면은, 비행기 경납고에 있다면은, 자, 재고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핵개발 인력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핵실험하게 되면 핵실험 시설, 지하터널, 그 다음에 미사일 실험하면은, 무슨 ICBM, IRBM, 그 다음에 SLBM, 여러 가지, 엔진 시험한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기지, 우주 발사체, 이런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플루토늄 핵물질 관련해서 어디다 감춰놨는지, 그 다음 5메가와트 원자로, 실험용, 경수로, 이런 거, 스펜 퓨얼은 어디다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지, 제철이 리프로세싱 퍼실리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우라늄 농축, 우라늄 재고가 어디 있는지, 농축 시설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수소폭탄 관련해서, 자, 핵물질도, 트리튬, 리튬6, 이런 것도 어디 있는지. 이와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전부 다 이것을 완전히 없어져야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그러면 자, 단계별로 만약 할 경우에도, 자, 이제 단기 목표 1년 동안에 초창기에, 자,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자, 1년, 단기 목표, 앞으로 모든 것들을 예컨대 핵무기를 전부 봉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핵개발 인력들, 자, 전부 현재 영변 뉴클리어 컴플렉스에 있는 인력들을 전부 활동을 중지시키고, 핵실험도 중지를 하고, 예컨대, 핵실험도 중지를 하고, 예컨대 미사일도 중지를 하고, 개발 중지를 하고, 플루토늄도 동결하고, 개발하고, 이와 같이 1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 목표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기 목표도 있고 또 장기 목표도 있다. 그러니까 중기 목표는 2년에서 5년 사이에 예컨대 롤백 한다, 다시 되돌린다. 그래서 자, 일단 봉인을 했다가 핵무기를,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몇 기 가지고 있고 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감축을 한다, 뭐 이런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롤백 하기 위한, 그래, 중기 목표. 이건 한 5년까지 걸릴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장기 목표, 완전히 이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폐기했는지 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NPD 가입해서 뭐 이런 절차까지 밟다 보면은 비핵화, 북핵 폐기 그 로드맵 따져보면 이게 한 10년, 맥시멈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까지. 그러니까 북핵 폐기 말은 쉬운데 얼마나 이것이 지난한 길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그 쉬운 프로세스도 아니고 결정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카테고리 내에서 단기 목표는 이렇고 중기 목표는 이렇고 장기 목표는 이렇다. 그래서 장기 목표까지 완전히 옷을 벗을 때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핵 폐기, 비핵화 이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럼 언제 가능한가? 예컨대 90년 초에 90년 초에 그 사우스 아프리카 데클라크 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진 그 핵 포기했듯이 그런 상황이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북한에 이제 제2의 고바초프나 등소평이 나와가지고 그 양반의 실효주의 그런 사고를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야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 인민들 다 죽인다. 왜? 국제 생션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버틸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예 동해바다에다 전부 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것만이 우리 인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사고를 하는 지도부가 평양에 들어섰을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자, 대응 방안. 어떻게 이거 우리가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어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